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티지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레티지아 분갈이 하는 방법, 그리고 물 주는 법,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티지아는 제가 봄에 합식을 해놨던 아이이고요. 조그만 아이들을 데려다가 합식을 해놨고, 올여름에 비가 많이 내렸죠. 그 비를 노지에서 다 맞고 자란 그런 아이입니다.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합식을 해놓은 것 중에 조금 녹아내리는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또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모아서 다시 다른 데다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 레티지아는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하는 하영다육입니다. 이게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조금 다듬어서 제가 심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옆에 자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자구들도 제가 같이 해서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솜털 뿌리는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원뿌리, 그러니까 여기에 굵은 뿌리들은 그대로 두고 솜털 뿌리가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심을 때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이 한참 들고 있을 때 이렇게 분갈이를 한다면 흙을 많이 털지 않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잘 자랐는데요. 이건 떨어져 나왔고요. 너무 많이 비가 왔고 올여름에 장마가 길었기 때문에 거의 50일이 넘게 비가 왔죠. 그래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물음으로 많이 보내기도 하고 또 각종 병해충이 와서 애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나 많이 힘든 그런 올여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솜털 뿌리는 다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조금 굵은 뿌리, 원뿌리는 그대로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실뿌리가 나오고 물을 흡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놔두는 게 좋습니다. 위쪽에 잔뿌리나 이런 거는 조금 없애 주고요. 레티지아를 보면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죠. 여기 입장은 제가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구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적심을 안 해도 자구 번식을 이렇게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자구수를 많이 늘리겠다고 적심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합식을 해서 키우다 보면 나중에도 훨씬 더 풍성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솜털 뿌리를 다 제거를 합니다. 스펀지 같아서 이 솜털 뿌리가 그대로 두면 분갈이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상면으로 물을 줄 경우에 이 솜털이 물이 아래쪽으로 뿌리 쪽으로 흡수를 하는 것을 조금 많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솜털 뿌리는 다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굳이 놔둬 봐야 또 심어 놓으면 이 솜털 뿌리는 또 고사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갈이를 하실 때는 정리를 깨끗이 해서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자세히 또 입장 사이사이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깍지벌레가 있는 경우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살펴봐야 되고요. 저는 지금 거미줄을 가운데 사이사이에 많이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해놨네요. 모양도 제가 잡아주면서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름 내내 그대로 방치해 뒀더니 소복하게 제가 심어 놓은 거를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안쪽 부분이 오히려 흙이 깊은 쪽이 고사가 많이 되고 녹아내리고 한 거 보면 역시 다육이는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고사가 잘 되고 무름이 잘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아이들은 가장자리에 제가 다 심어놨던 아이들인데 가장자리에는 그대로 건강하게 잘 커졌습니다. 별 이상 없이 잘 커졌는데 안쪽 가운데 화분이 조금 깊은 쪽에는 고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살살 뜯으면은 손뿌리는 거의 다 제거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공중뿌리도 제거를 해 주시고, 입장이 너무 무성하다면 조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보기가 좋겠죠. 모양을 조금 갖춰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다 됐고요. 이렇게 뿌리 정리를 다 해주고 흙도 깨끗이 털어줬습니다. 레티지아는 키우기도 편하고요. 그러나 실내에서는 자칫 물을 조금 가하게 주고 햇빛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물이 너무 가하다 보면 웃자라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실 때는 항상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키우시되 물을 주실 때는 입장이 많이 쭈글거릴 때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큰 화분을 선택을 했고요. 분갈이 흙은 저는 항상 8대2 정도로 하는데, 그러나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9대1 정도, 아니면 햇빛이 잘 들고 우리 집에는 통풍이 잘 된다 싶으시면 8대2 정도로 해서 마사나 난석을 8로 하시고 상토 성분을 2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햇빛이 잘 안 들고 통풍도 잘 안 되고 습도가 조금 높다 하시는 분들은 9대1 정도로 마사나 난석률을 많이 높여야 됩니다. 마사나 난석을 90% 하시고요. 상토 성분은 10%만 하셔가지고 흙을 거칠게 해서 심어줘야 웃자라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아이를 둥글게 심는 것보다는 뒤쪽은 조금 높여주고 아래쪽은 조금 낮춰서 그렇게 심어 주려고 합니다. 흙이 충분히 덮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둥을 조금 저는 여기다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자구들이 또 많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구들이 또 나중에 예쁜 모양을 갖춰 줄 수 있으니까 가운데 쪽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심어 줄게요. 그래서 마사를 기둥을 조금 세워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핀셋이 여유가 있다면 핀셋을 이렇게 꽂아서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두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쪽에다 심어 주도록 할게요. 저는 나중에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복토를 굵은 마사로 합니다.
이렇게 3개를 하고 난 후에 가운데 뿌리가 흙 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것도 핀셋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큰 핀셋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목대가 큰 아이들은 저렇게 작은 핀셋으로 하면 자칫하면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두터운 핀셋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은 이 아이를 여기다가 외두짜리를 하나 심어 줄게요. 작은 자구들은 또 나름 예쁘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키를 조금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2개만 심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모양을 갖춰 볼게요. 이 아이가 앞으로 오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보면 이렇게 봉긋하게 예쁘게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심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가 얼굴이 조금 작기는 한데 요 아이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자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심기가 힘들긴 하나,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이제 복토를 해주면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딱 갖춰지겠죠. 목대가 있는 아이들 이렇게 굵은 마사로 고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복토는 잔마사로 하나 굵은 마사로 하나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목대가 있는 다육이들은 굵은 마사로, 그러니까 중마사죠. 중마사로 복토를 해 주셔야 중심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 앞에서 봤을 때 모양이 예쁘게 해줘야 되고요. 이 아이가 조금 한쪽으로 틀어졌습니다.
해주면 훨씬 더 예쁘죠. 이렇게 하실 때 살살 눌러 주셔도 되고, 다 하고 나서 살살 가장자리를 눌러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뒷모습이고요. 여기가 앞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화분을 진열해 놓고 앞에서 볼 때 이렇게 경사가지게 해 놓으면 훨씬 더 앞에서 보기가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높이 조절도 뒤쪽을 높여주고 앞에 쪽으로 오면서 조금씩 낮춰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앞에서 봤을 때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구들이 많이 달고 있어서 자구도 조금 살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리를 간단히 하고 이제 레티지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레티지아 이렇게 한번 심어봤고요. 요 아이가 이제 물이 들면 가장자리부터 빨갛게 물이 들죠.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두고요. 레티지아를 한번 보시면 레티지아는 하영다육이기 때문에 봄, 가을에 성장을 많이 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을 많이 하고요. 한참 성장기에는 물을 다른 다육이들은 많이 주지만 레티지아는 성장기에도 물을 많이 아끼면서 키워야 됩니다. 워낙에 옷자람이 심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아랫입장이 쪼글거릴 때 그때 물을 주시면 좋고요. 물을 너무 과하게 주다 보면 실내에서는 콩나물처럼 못 자라기 때문에 물을 정말 아껴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지나 하우스에서 키우신다면 물을 자주 줘도 괜찮은데요. 햇빛이 워낙 많이 비추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레티지아는 노지에서 키우는 게 가장 알맞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내에서도 저도 키워봤지만 실내에서 키운다면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아니면 베란다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베란다 거리대 이렇게 거기서 키우는 게 가장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레티지아는 가을이 되면 물이 들기 시작을 하고요. 여름에는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띄고 있죠. 그러나 가을부터 물들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요. 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입장을 한번 보시면 솜털, 그러니까 하얀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일란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얀 솜털이 있습니다. 또 레티지아 잽이 있습니다. 레티지아 잽은 그렇게 레티지아처럼 하얀 솜털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있기는 하나 가장자리에 솜털이 조금 있긴 하나 무지처럼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레티지아 잽은 골드 잽은 한번 보시면 물이 많이 들어 있을 때 빨갛게 물이 들지만 또 골드빛으로 가운데는 띄어요. 레티지아하고 레티지아 골드 잽은 그렇게 분간을 하시면 됩니다. 물이 절정으로 들었을 때 골드 잽은 여기 가운데 부분이 골드색으로 정말 예쁘게 물이 들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골드 잽도 레티지아 잽처럼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티지아 철화가 있는데요. 철화도 은근히 매력이 있죠. 이렇게 쌩얼이 있으면서 철화가 이렇게 엮여서 있는 모습, 같이 어우러져서 있는 모습이 예쁜데요. 철화는 이렇게 화상을 조금 잘 입습니다. 여기도 지금 화상을 올여름에 입혔는데요. 또 화상 자국은 다육이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다육이들이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 주시면 하엽이 져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화도 한번 키워 보시면 예쁘고요. 철화 역시 물을 많이 아끼면서 키워야 되고요.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2, 3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주셔도 아무 상관없이 우짜라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줍니다. 레티지아를 키우고 싶은데 많이 우짜라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기가 조금 겁이 나죠, 사실은. 그러나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키우신다면 그렇게 많이 우짜라지 않고 물을 많이 아끼면서 키우면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게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 골드잽도 한번 키워보시면 너무 예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요 아이도 이제 우리 밴드 가족분이 데리고 가실 거예요. 예쁘게 건강하게 잘 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또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수영을 예쁘게 만들기란 한 포트 가지고는 조금 엉성해서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구매를 하신다면 이렇게 저처럼 2포트 정도 해서 풍성하게 해서 그렇게 수영을 잡아서 분갈이를 해주시고 키우시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티지아는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집이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저는 권장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이 아이가 옷자라기 때문에 입장과 입장 사이가 많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져지면서 크면 예쁘겠죠. 이 아이는 지금 한몸 군생입니다. 한몸 군생인데 예쁘게 건강하게 똑같이 잘 자라주죠. 저는 이렇게 수영이 조금 예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심어주고 이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따글따글하고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주지만 실내에서 키운다면 이런 모습은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나도 레티지아를 저렇게 키우고 싶다 그러신다면 노지는 괜찮은데 실내에서 키운다면 이렇게 예쁜 색을 입을 만큼 그렇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레티지아는 실내에서는 창가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두고 키우시고, 그래도 햇빛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LED 등을 설치를 해서 부족한 햇빛을 LED 등을 켜서 햇빛이 들어올 때 켭니다. 그리고 밤에는 저는 꺼주고 그렇게 아파트에서 키울 때 그렇게 키웠습니다. 많이 우짜라는 모습은 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낮에 같이 LED 등을 켜주고 저녁에는 조금 꺼주고 그렇게 해서 빛을 많이 보여준다면 우짜람을 조금이라도 덜하게끔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레티지아 번식은 입꼬지도 되고 적심을 해서 적심 삽목으로도 자구를 늘릴 수 있고요. 하지만 적심을 하게 되면 또 이 목대가 있는 품종이라 적심 자국이 많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적심을 굳이 하는 것보다 저처럼 저렇게 맷돌을 사다가 같이 합식을 해서 키우다 보면 또 자구들이 옆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적심을 해서 번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레티지아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국민다육이에 속하기 때문에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 5개나 6개, 저는 한 7개 정도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7포트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예쁘게 합식을 해서 키우면 훨씬 더 수영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티지아는 봄과 여름 사이에 꽃을 핍니다.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하얀 꽃도 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약간 핑크색으로 피는 그런 품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대는 저는 굳이 그냥 두지 않고 조금 한 10cm 정도 자라면 저는 꺾어줍니다. 왜냐하면 입장과 입장 사이가 꽃대로 인해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잘라주는 편이고요. 꽃대를 잘라줘서 수영을 훨씬 더 예쁘게 그렇게 키우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레티지아는 제가 마른 듯이 키우라고 했었죠. 분갈이 흙은 제가 아까 분갈이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레티지아는 마른 듯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레티지아를 키우신다면 예쁜 모습으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육이는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신경을 써야만이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그만큼 관심을 주는 것만큼 다육이들은 예쁜 모습을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레티지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